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다시 월요일입니다. 하루 잘 시작하셨습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인 오늘 봉하마을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한 목소리로 외친 야당, 그리고 통합 정신을 외친 여당. 여야 정치인은 각자 입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추구했던 가치를 언급하면서 고인의 뜻을 기렸는데요. 한편 국회에서는 상시청문회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오늘 정부로 이송이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낸 분이죠. 전재수 당선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고요. 3부에서는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 연결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 전해 듣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언제라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이 오늘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과 이 행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것이다. 이런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움직임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상시청문회법 어떤 법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상시청문회법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국회법 중에서 청문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보면 되는 네네. 건데요. 이 법에 따르면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요건들을 좀 완화시키는 겁니다. 네. 지금도 당연히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할 때 또 중요한 안건 심사할 때 법률안 심사할 때 이렇게 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 추가가 된 것이 소관 현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네. 그렇게 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소관 현안은 그냥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일반회의에서 다루는데요.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라면은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이러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청문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출석하지 않는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라면은 뭐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아하. 또 처벌 조항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위증하면은 위증죄로 또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네. 조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언으로 채택될 그 정부 관계자들 또 민간인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그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예방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반면에 이제 여권에서는 국회와 행정부 모두 마비 상태에 이를 것이다. 아하.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네. 입장이 아주 상극되는 그런 법입니다. 네, 이 청문회 하면은 뭐 워낙 싸우는 모습을 또 많이 봤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상시청문회법 지금 설명 주셨는데, 자, 이 정부로 이송이 됐어요. 국회법 개정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이제 선택은 법률안으로 공포할 것이냐, 아니면 흔히 거부권으로 표현되는 이 제의 요구를 할 것이냐인데 청와대의 고민이 깊겠군요. 청와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청와대는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할지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것이 네.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정영국 대변인도 아직 어떻게 한다,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안이 일단 국회 사무처에서 정부 법제처로 이송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또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송된 다음 날 내일이죠. 네. 내일부터 15일 이내. 네. 15일 이내는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네. 그때까지 법률로 공포를 하든가 아니면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든가 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정부의 공식 창구는 법제처이긴 하지만은 그 법률안 공포나 제의 요구의 주체는 그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리고
어떤 형식을 취하든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공포안을 의결을 해야 되고요. 네. 아니면은 제2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가 언제 열릴 수 있느냐 이걸 또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회의는 항상 화요일에 열립니다. 예. 물론 이제 긴급할 때는 뭐 아무 때나 열릴 수 있겠지만은 화요일을 따져보면은 내일이 일단 화요일이죠. 네. 그리고 25일 대통령이 또 근데 아프리카 순방 가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그렇습니다. 순방을 떠나시죠? 오늘 그 송부대에서 바로 내일 결정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그렇죠. 대통령이 25일 국회 그 순방 떠나서 6월 4일 귀국하니까 네. 그 다음 다음 주에는 못 화요일은 열리겠네요. 못 열릴 수가 없고요. 31일인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유일하게 열릴 수 있는 때가 6월 7일입니다. 네. 그래서 6월 7일에 어떤 식이든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두 주인데 또 스케줄이 묘해요. 자, 그런데 청와대는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솔직히 지난 국회 본회의 법 통과 과정에서 네. 일부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난처한 입장인데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이기 때문에 당선인신 분이었죠. 그래서 19대 국회 그 본회의에서 특별한 권한, 네. 책임이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을 표결에 겁니다. 참여도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친박 비박으로 싸운다고 정신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뭐 그런 터라서 새누리당의 원내 지부의 역할이 실종돼 있었던 그런 상태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뒤늦게 이 법이 시행되면은 국정마비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의 입장은 다르겠죠. 네, 그렇겠죠. 야당은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협치는 끝이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이 법은 그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데 청와대가 나서서 간섭하면 안 된다. 이 법을 두고 행정부가 마비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는 기우다. 걱정할 일 아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부가 공표를 한다면 이 법률이 시행이 되겠지만 이게 조금 묘한 게 있어요.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로 이송이 오늘 됐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6월 7일 전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제2가 돌아오게 되면 이게 20대 국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재의결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제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은 먼저 국무회의석상에서 법제처의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제의 요구에 대한 건을 의결을 할 겁니다.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환부를 하게 되면 네. 이제 행정부의 역할은 끝나는 거고요. 그걸 이제 국회에서 받아가지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한다라면은 대통령의 제의 요구에 대해서 법률로 확정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은 3분의 2 표를 못 받으면은 네. 폐기되는 거죠. 아하.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 아닙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이 122명이니까 모두 참석한다는 가정하에서 100명만 반대하면 폐기되니까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진다라고 그러면은 이 법은 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탈표죠. 그렇죠.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때도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박계 개별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뭐 지금 예상하는 건 좀 이른 그 단계고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이 폐기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야당과의 대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될 그러네요. 거고요. 만약에 여당 반란표가 생겨서 국회법 개정안이 확정된다라면은 친박, 비박으로 갈라진 새누리당 균열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그럴 정치적인 변화가 올 겁니다. 네. 자, 여소야대라 20대 국회로 돌아가더라도 이 경우의 수가 좀 복잡하겠네요. 그럴 겁니다. 자,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되는 날인데요. 이 추도식이 있었고요. 여야 3당 지도부가 대거 모습을 보였죠. 경남 김해 봉화마을 네. 추도식에 여야 정치인들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 당선인 전원이 참석했고 당연히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네. 안희정 충남지사 이해찬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관심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참석이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안철수 대표 경우에는 친노 패권주의 비판하면서 새로 탈당을 당을 한 거죠. 만들지 네. 않았습니까? 일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안 대표를 향해서 물러가라. 아하. 뭐 이렇게 야유하고 네. 항의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네.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손학규 전 고문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두 야당이 PK 공략, 그 부산, 울산, 경남 공략이 상당히 그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봉하마을 추도식에서 나타났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PK에서 8석을 차지했습니다. 네네. 호남이 3석이었는데 네. 8석이었으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그렇죠. 거죠. 반면 국민의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네네. 물론 이 지역의 정당 지지도가 20%나 됐지만은 한 석도 얻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정당 지지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PK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네. 반면 새누리당 경우에는 전통적인 텃밭이었지만은 상당히 손실 부분이 컸기 때문에 네. 또 당내 계파 갈등이 치유되지 못한 이런 핸디캡을 안고도 PK 민심을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를 안고 당 지도부가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 추도식에 대한 좀 생생한 이야기는 2부에서 전재수 당선인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